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첫 번째 시간으로요. 김소월 시인과 한용운 시인의 그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의 맥을 잇는 그러한 중요한 그 두 시인의 작품이 처음부터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그 중요한 작가의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현대시는 정말 그 가볍게 공부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잘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대부분 현대시를 제일 쉽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고요. 기존에 그 다른 선생님 걸 듣거나 또 여러 가지 그 공부한 그 패턴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공부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조금 뭐 다른 방법이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좀 잘 전맥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현대시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현대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역시 제목이다. 뭐니 해도 고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다. 요 두 개만 갖고도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고요. 웬만한 수능 문제는요, 그 선택지나 보기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기를 하려고 자꾸 마음 먹지 마시고요. 이 작품 자체에 온전하게 빠져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변형이 되거나 문제가 막 예상 외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본문에 집중하는 공부, 그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강의를 듣는 거를 제가 또 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만 전부 필기식, 암기식, 정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막상 봐보세요. 모르는 시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그거 전부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모르는 시가 나온다라는 생각하에 가정하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실력도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현대시로 출발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벌써 제목에서 암시되는 건 님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노래라는 건 뭡니까?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100% 청각적 심상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를 끝까지 정리할 때까지 제목을 항상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제목과 연계를 해서 풀어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함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볼까요? 본문 1년에 보시면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제목과 연계된 그런 노래, 청각적 심상 나왔죠. 그리고 우리 님의 노래죠. 그것도 어떤 노래? 맑은 노래. 그렇죠? 맑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죠. 항상 늘 내 가슴에 젖어 있다. 노래가 젖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늘 우리 님이 나의 가슴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젖어 있다라는 게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맑은 노래는 항상 내 마음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 가시면 긴 날을, 시간이죠, 시간. 또 문 밖에서, 장소죠. 서서 들었어요. 맑은 노래를 들었겠죠, 님의 노래. 그리운, 여기서 정서가 나왔죠. 그립다. 이렇게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 암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우리 님이 그리워요. 고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맑은 노래 부르고 또 고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고 날 저물도록, 밤이 들고 잠들도록 어때요? 귀에 들려요. 그렇죠? 계속 청각적 심상이 가장 중요한 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에 들린다. 2번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꾸법이 쓰였잖아요. 그렇죠? 반복법, 대꾸법.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해가 저물고 밤에 잠들도록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여기에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님의 노래는 결국 그리워하는 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3년에 보시면 곱게도 흔들린다. 뭐가? 노랫가락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목에 관련된 것이 전부 노래지 않습니까? 노래. 그쵸? 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쵸?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잠들었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고적한이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얘기거든요. 외롭고 적막하다. 즉 잠자리에 그쵸? 홀로 누웠다. 그러니까 현재 이 3년에서의 그 정서는 외롭고 쓸쓸한 거죠. 또 더군다나 혼자, 즉 그쵸? 외롭게 누웠는데 나의 잠은 포스근이라는 것은 포근하게라는 뜻이에요. 포근하게. 그쵸?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님과 어때요? 함께 하면서 잠까지 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겠습니까? 안정감이죠. 안정감. 심리적인 편안함 또는 안정감이 여기서 느껴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연에 보시면 그러다 시간이 경과됐죠? 자다 깨면 깼어요. 자다가 님의 노래는 우리 제목이죠. 중요합니다. 님의 노래는 어떻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네요. 상실됐어요. 상실. 그죠? 상실.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잊고 말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에서는 심적인 안정감, 같이 함께 있었던 모습에서 안정감을 받았지만 이 그러나 이후 우리 시에서 이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앞에 연과 완전히 어때요?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상이 전환됐죠. 어조도 바뀝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어때요? 잃어버렸다, 잊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님은 현재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님의 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님의 부재. 이 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님에 대한 어때요? 현재 님과 나는 현재 같이 함께 하지 않았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 거죠. 그렇죠? 잠들었을 때는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에. 근데 깨어나니까 결국 뭐예요? 나 홀로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님에 대한 어떤 거?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 쓸쓸함 여기에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주된 정서를 우리 잘 읽어 주시면 이 시가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해설서도 이제 굉장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서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또는 내신에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작품 자체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인 그런 설명서라든가 문제집을 좀 푸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시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니까? 님의 노래. 그쵸? 님의 노래 어때요? 내 가슴에 젖어 있다. 귀에 들려요. 항상 노래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노래가 들려요. 근데 현재 어때요? 님의 노래가 깨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님의 노래라는 건 뭡니까? 님의 그리운 모습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님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자다 깨니까 어때요? 님이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님의 그 부재에 대해서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수능특강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시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 시. 자, 우리 김소월, 한영운, 우리 전통시의 맥을 잇는 그런 시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수의 비밀. 자, 수의 비밀이라는 것은 자수 있지 않습니까? 옷 만들 때 그 수의 비밀이래요. 그럼 과연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 시에서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의 비밀. 자, 수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네요. 화자가 현재 뭐다?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대요. 당신의 옷을. 우리 당신의 옷 하니까 어디서 배웠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고전 시간의 가사에서 우리 3위인곡 있었잖아요. 그 3위인곡에서 임을 위해서 옷을 정성스럽게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또 정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하고 비교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운 거를. 자,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네요. 심의는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 남자의 옷이죠. 그러니까 화자는 여성인 것이고 시적 대상은 누구다? 님은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지었습니다. 뭐뭐 씁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뭐뭐 씁니다. 뭐뭐 씁니다는 것은 어떤 어조죠? 바로 여성적인 어조죠. 여성적 어조. 그렇죠? 우리 그 김소월 시에도 나왔지만 여성적 어조이고 경어체를 썼죠. 경어체를 써서 대상에 대한 어떤 존경과 공경의 모습을 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짓지 아니하는 것은 근데 못을 짓지 아니었다는 거 한 것은 작은 주머니. 그러네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옷에 있는 뭐다? 작은 주머니로 지금 그 대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옷 안에 작은 주머니에 놓는 것뿐입니다. 짓지 아니하는 것은 작은 주머니에 놓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 주머니는 그 주머니가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그 주머니가 자 보세요. 나의 손때가 묻었다. 이 손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때요? 물건을 만지다 보면 손때 묻죠. 왜 묻어요? 자주 만지니까 그렇죠. 자주 만졌다는 얘기는 그 술을 하면서 옷을 지으면서 어때요? 많이 자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때의 의미는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옷을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그렇죠? 반복법 대꾸법이 되겠네요. 까닭입니다. 이유가 나왔죠. 그렇죠? 옷을 짓다가 관두고 짓다가 관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묻었다. 뭐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하다가 마는 것 같아. 하는 둥 마는 둥이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해죠. 오해. 그렇지만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 그렇죠?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바로 비밀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한 비밀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밀은 이 제목이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적 화자인 나밖에는 모른다. 그렇죠?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 그런데 주머니에 술을 넣으려면 나의 마음은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그렇죠? 마음이 마치 움직이는 모습, 그 형상화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형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상화 또는 구체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뭐예요? 맑은 노래가 나오네요. 맑은 노래. 맑은 노래. 우리 앞에 배웠던 우리 김소월의 님의 노래 있었죠? 그러니까 맑은 노래. 똑같은 청각적 심상의 이미지가 갖고 왔죠. 그 김소월의 시의 그 님의 노래와 이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서로 이렇게 대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어떤 보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쵸?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사랑하는 님이 여기서는 어떻다? 부재 중이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야 보물이 될 텐데 보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재한 상황, 그러니까 님이 현재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내가 바느질을 해서 완성하기 싫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유가 나왔죠. 어떻다는 거예요. 짓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완성하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 한용운 씨는 어때요?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역설적 표현. 그러니까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못하는 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현재 자수를 하면서 이 주머니를 완성하면
좋긴 하지만 완성한 상태에서는 님이 없기 때문에 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음, 이 순간만은 님을 생각하고 어때요? 만날 수 있는 어떤 안식의 그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님에 대해서 사랑을 변치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다는 거야? 기다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짓지 않는 것은 바로 님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시를 이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해주시고요. 또 정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작품 그대로를 해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분석이라든가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그 해설이 안 돼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시구가 들어오고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냥 해설서를 먼저 보면 그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넘겨짓게 되면서 시험 문제 함정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시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목과 서술어 위주로 보되 전체적으로 자기가 중심 내용과 중심 정서 상황을 잘 떠올려서 기억을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대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지금 했던 작품 두 작품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